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하는 시간 2024학년도 수성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중간 수한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60분법으로 표시된 60도를 호드법으로 나타내달라. 점수를 주는 문제죠. 파이가 180도 됩니다. 이런 얘기인데 60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3분의 파이 해서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 호도법의 정의 학습되는지 점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 2의 0제곱, 0제곱은 1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였고, 로그 3 되겠고, 루트 3은 3의 2분의 1제곱이 되겠죠. 2분의 1 이렇게 계속 튀어나가고, 2분의 1에다가 로그 3의 3 이렇게 쳐니까 2분의 1 되겠죠. 그럼 1하고 2분의 1 곱하기 해서 2분의 1입니다 라는 이야기. 가장 기본적인 정의들 점검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분면 나와 있고요. 코사인 값 주어져 있습니다. 4분면은 이게 부호를 좀 결정해 가는 거죠. 부호를 좀 결정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가면 되겠습니다. 좀 사인을 좀 나중에 알아보는데, 사인은 1, 2, 4분면이 플러스가 되어 있고 3, 4분면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구해가는 4분면이 이제 3, 4분면이니까 답은 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마이너스 쪽을 좀 답이 체킹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코사인 값도 역시 마이너스 형태, 3, 4분면 마이너스 형태였다는 사실이죠. 이때 이제 코사인 그래프를 코사인 그래프를 굳이 않고 이렇게 좀 삼각형 모양을 좀 그려도 좀 되는데, 코사인 값이 절대값이 6분의 루트 11 되어 있으니까요. 6 루트 11 이렇게 처리해주면 36에서 11 빼니까 25에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사인 값을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분의 5 부호가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6분의 5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4분면은 부호를 결정해 주겠고, 부호가 결정되게 되면 그냥 우리가 뭐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직각삼각형에서 변길이 b 이렇게 처리해주면 가볍게 풀 수 있으니까요. 이런 항목들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로그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로그 부등식을 풀려면 일단 진수 부분에서 범위가 나와야 되죠. 각각 0보다 크다 해서 공통 부분 구하게 되면 1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구해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진수 부분들 열심히 비교를 해가면 되겠죠. 근데 이제 밑이 0과 1 사이가 되면 이제 부등호가 바뀐다. 이 사실을 좀 정확하게 기억해가면서 풀이를 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항시켜서 계산하면 2분의 1 x가 되겠고, 3 처리 되니까 x는 이제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둘의 이제 공통 부분을 구하게 되면 x는 1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값을 범위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만족하는 정수는 당연히 뭐 5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뭐 일단 식 자체가 뭐 간단한 1차로 돼 있어서 어렵지 않게 풀이되는데, 그래도 일단 지켜야 될 항목들, 진수 부분 0보다 크다는 사실들, 밑에 따라서 부등호가 그대로 되거나 뭐 부등호 바뀐다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은 x값의 범위에서 삼각 방정식을 좀 풀어달라. 모든 근의 곱을 좀 구해달라. 이렇게 돼 있죠. 코사인하고 사인 돼 있다면 일단 코사인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이런 형태로 좀 바꿔서 좀 식을 좀 이쁘게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호를 좀 바꿔 쓰면 되겠죠. 2 사인 제곱 마이너스 7 사인 처리가 되겠고, 플러스에 플러스 3에서 0 이렇게 처리되겠죠. 1, 2에 3, 1에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 값이 3 되거나 사인 세타 값이 2분의 1 되는데, 사인 값이 3 될 수는 없는 거죠. 2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나중에 값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사인 값은 뭐 그래프를 그려서 2분의 1 되는 걸 이렇게 각을 찾아가도 되겠고, 저는 이제 뭐 단위원을 좀 선호하는데 2분의 1 되는 부분을 그어서 각을 이렇게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6분의 파이하고 6분의 5파이 이게 두 개의 값이 나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두 개의 값을 좀 곱하기 해달라라는 이야기. 그러면 뭐 파이 제곱됐으니까 앞에 부분은 36분의 5가 PQ가 되겠군요. 이때 이제 둘을 좀 더하게 해주면 41입니다 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삼각방정식 풀어가는 가장 기본 일단 한 종류로 좀 고쳐가야 되는데, 사인 코사인 연결시켜 갈 수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변형해 가면 되겠고, 사인 코사인 하고 코사인은 최대 최소값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사이니까 3 이런 안 된다는 부분들, 이런 거 조금 이제 신경 써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사인 값,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1, 4분면이죠. 둘 모두 다 됐으니까 이제 1, 4분면 이런 부분들 좀
이해가면서 풀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뭐 각변화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각변화는 이제 일단은 사분면 자체가 이제 부호를 결정한다는 거 변함없는 사실에다가 2분의 파이 곱하기 n 이렇게 됐을 때 이 n이 홀이냐 그 다음에 n이 짝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홀이면 이제 바뀐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사인이 코사인, 코사인, 사인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면 되는 거죠. 짝수는 뭐 그대로 이렇게 생각해 가면 되겠죠.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2사분면을 얘기해 주는데 2사분면 사인 값이 플러스니까요. 그대로 플러스가 되겠고 2분의 파이가 하나니까 코사인 세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사분면이니까 부호는 뭐 그대로 플러스 돼 있는데 2분의 파이 이렇게 됐으니까 또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 분의 1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탄젠트 세타 부분들은 원래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되는 거잖아요. 근데 역수돼 있으면 사인 분의 코사인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 해서 최종 계산을 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사인 세타 값이 문제에서 5분의 3 주어져 있고 코사인 세타 값이 5분의 4 주어져서 제곱 처리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5분의 에다가 또 3분의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 다음에 4제곱 이렇게 처리된 결과 나오는가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15분의 16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도 뭐 그래도 뭐 대단한 항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야 될 골고루 항목들이 좀 담겨 있죠. 세타 값 각각 다 주어져 있어서 나중에 뭐 서분면에 관계없이 대입해도 되겠지만 중간에 또 이렇게 각변환해가는 부분들까지 담겨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좀 이론 학습들 바탕으로 해서 잘 연습해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주어진 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AB에 대해서 단값을 계산해달라. 지수 부분에 있는 AP 형태가 좀 나중에 표현이 좀 잘 되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쉽게 처리하게 배운 게 이제 로그니까 로그 정의를 이용해서 살펴가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B는 이퀄 로그 36에 8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빛이 좀 서로 다르니까 좀 해결이 좀 잘 안 되겠죠. 이때 이제 진수 부분이 2하고 좀 연관성 있는 성질이니까 그걸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2 제곱이 되죠. 이 부분 제곱해서 이 부분들이 밖에 나가서 처리해서 이제 역수를 해주면 되겠죠. A분의 2 처리해주면 로그 2의 3 처리해주면 되겠고 요건 2의 세제곱 그러니까 B분의 3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주면 2의 36 이런 형태로 좀 살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뒤에 나중에 구해야 될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들이 A분의 4 마이너스 B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건 제곱된 거니까 로그 2의 9에다가 빼기 로그 2의 36 이렇게 처리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2의 36분의 9니까 4분의 처리되니까요. 그럼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답이 그러면 2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가요? 그러면 역수 되겠고 4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3번이 좀 바른 답이 되겠죠. 자, 이제 지수 형태에 대한 부분들 그 관련된 연산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우리가 뭐 지수 법칙에 의해서도 그 풀이법을 이끌어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고자 해서 만든 거가 이제 로그니까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면 자연스러운 로그 연산에 연결시켜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로그 2값, 로그 3값이 정의되어 있을 때 다음 값을 AB로 표시해달라. 로그 연산 규칙을 좀 학습하는 거죠. 뭐 일단은 뭐 밑을 10 형태에서 로그 5분의 로그 810인가요? 와, 810이면은 2분의 1 때는 이렇게 가서 810 이렇게 거쳐가면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 2는 이제 2분의 1 처리되면 되겠고, 이건 뭐 1 마이너스 로그 2 이런 형태로 좀 자연스럽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81 곱하기 10은 1이 되겠고 로그 81 일단 이런 형태로 해서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로그 2 값이 2로 되어 있으니까 A로 되어 있으니까요. 2배 1 마이너스 A 처리해주면 되겠고 1 더하기 요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의 4제곱 형태니까 4 로그 3 4B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해서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이야기 2 마이너스 2의 1 플러스 4B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정답 5번입니다 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밑변환 그 다음에는 가벼운 그런 연산이죠. 특히 이건 뭐 이제 2분의 10 이런 형태 좀 살펴가는 과정이고 이거는 뭐 81 곱하기 10 이렇게 좀 소인수분의 형태처럼 연관성 있게 좀 이제 조금만 생각하면은 자연스럽게 로그 성질을 연결시켜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정의역이 주어져 있을 때 지수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라지 M, 스몰 m이라고 했습니다. 최대 최소의 차가 2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밑이 0과 1 사이가 되게 되면은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0과 1 사이 숫자들을 뭐 2제곱, 3제곱 했을 때 이 차이 자체가 뭐 2가 될 수가 없죠. 이런 부분 좀 자연스럽게 안 된다는 걸 좀 생각하고 밑이 1보다 큰 경우를 좀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2 대입하고 3을 좀 이렇게 좀 대입을 하게 되면 최대값은 그럼 어떻게 되죠? A의 제곱 플러스 2 되겠고, 최소값은 2 대입하면 A 마이너스 플러스 2 이런 형태가 되겠죠. 차이를 구하면 뒤에 2는 어쩔 필요가 없으니까 A 제곱 마이너스 A 한 이 결과 자체가 지금 2입니다라는 결론을 좀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뭐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요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A 값은 자연스럽게 2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1보다 큰 값이니까 그 값을 답해 가면 되겠죠. 뭐 일단 뭐 최대치에서 관련되면 뭐 그래프 모양하고 그 다음에 뭐 제한변의 표시, 이 부분들이 뭐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니까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뭐 지수함수 그래프 살짝 좀 그래가는 그런 관점만 조금 집중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세계 석유 소비량이 매년 5% 감소한다고 할 때 T년 후에 처음으로 현재 소비량이 2분의 1 이하가 되었다. T값은 언제냐 물어봤습니다. 1에서 100분의 5씩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 한번 줄어들 때마다 1제곱씩 돼야 되는 거니까 연도가 T니까 T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결과가 이제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식을 세워가는 것이 이제 이 문제의 아마 핵심이 되겠죠. 0.95가 되겠고 2분의 1에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로그를 취해서 풀어야겠죠. 이건 100분의 90으로 쓰는 게 좋겠는데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0.95가 9로면 안 되겠네요. 9.5로 해야 되겠네요. 주어진 정보랑 연결시켜서 풀어야 되겠죠. 로그,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100분의 95 쓰죠. 근데 뭐 이렇게 10분의 하고 또 10은 또 따로 그냥 끄집어내서 좀 처리해야겠다. 이런 걸 좀 생각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로그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 t에다가 이건 이제 그러면 0.95니까 0.97에다가 빼기 로그 10이 있었으니까 1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부분들은 마이너스 0.3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둘 다 음수니까요. 부동호 바꿔가면 되겠죠. 나눠가면서 1 마이너스 0.97분의 0.3 이런 형태로 처리되니까요. 0.03분의 0.3이니까 10 해서 계산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최소 이제 1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절반으로 좀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주어진 부분들은 맨 처음 식세워 가는 부분들만 명확하게 좀 잘 된다면 그 다음에 뭐 로그를 좀 자연스럽게 취해서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 로그 연산이 있고 이렇게 많이 또 값도 제공돼 있어 많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요. 맨 처음에 식을 세워가는 부분 이곳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학습을 좀 해가면 좋겠습니다. 자연수 n과 실수 a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주어진 값은 같은 자연수다라는 얘기면 로그 2에 요거 a, b 자리에 x를 주는 거죠. nx 빼기 a x제곱 x제곱 요런 형태의 좀 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x제곱 요런 형태의 식, 요런 부분들 이게 뭐 같은 자연수니까 는 k 이렇게 쳐야 되겠죠. 다시 생각하면 마이너스 x제곱 nx 한 부분들이 뭐 2의 k제곱으로 이런 형태로 좀 식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해 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AB가 요거 만족해주는 그림자 AB가 되는 것까지 표시해야 되겠죠. 그 AB 부분들이 다음과 같은 전체 한때 보기에서 오는 것을 골라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부분은 뭐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석하는 게 제일 좋겠는데요. 그래프로 이렇게 좀 그려가겠고 0하고 n 부분이고 가운데가 이제 2분의 n 이렇게 되겠고, 그죠? 2의 k 제곱이니까 뭐 2 이런 부분 그어서 이렇게 만나는 근들이 A, 그다음에 B 뭐 이런 식, 혹은 뭐 4 이렇게 좀 그어서 만나는 부분들이 뭐 A, B 뭐 이런 식이 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K 값이 자연수가 들어가니까 값들이 뭐 2, 4 이런 형태의 값들이 돼가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두 개 만나는 근의 합은 n입니까? 물어봤는데요. 뭐 가운데 값을 중심으로 대칭 구조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2분의 n 플러스 알파, 2분의 n 마이너스 알파 이런 형태의 대칭 구조에서 더하기 하게 되면 이제 n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두 분의 합은 n이다. 맞습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 조건이 이제 있는데요. 그 둘의 차가 또 2분의 1을 좀 못 넣는다는 얘기는 뭔가요? 이렇게 좀 가운데가 n이 돼, 여기 처음이고 0이고 n이 되는데 여기 2분의 n인데 차가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대칭 구조로 돼 있으니까 얘가 이제 4분의 n, 여기가 4분의 3n 이렇게 됐을 때 차이가 2분의 n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맨 처음 주어진 나 조건 자체가 둘의 차이가 2분의 n을 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쪽에 있는 그는 4분의 n하고 2분의 n 여기 가운데 부분하고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이런 형태의 뜻이니까 맞습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5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n은 몇 개가 되느냐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 이건 좀 n 1, 2, 3, 4, 5를 좀 조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항목인 거죠. 그러니까 n이 1이 되면 0, 1 이렇게 되고 이거 2분의 이게 꼭 시점 구해놓은 게 좋겠군요. 2분의 1 이런 형태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주어진 식의 꼭 시점 좌표를 구하게 되면 2분의 n을 주어진 식에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2분의 n제곱, 4분의 n제곱이 되겠죠. 4분의 n제곱 이런 형태가 좀 처리가 되는데 뭐 n이 1일 때 그러면 여기 자체가 4분의 1이니까 만나는 게 아예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n이 2가 되게 이건 n이 1일 때 n이 2가 되게 되면은 여기다 4분의 2를 대입하면 여기가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겨우 만나는 점이니까 이것도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n이 3 이렇게 처리됐을 때 0, 2 됐을 때 여기 좌표가 4분의 9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이제 2 드디어 이렇게 이런 부분이 좀 생기는 건가요?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요거는 좀 성립합니다 라고 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사실은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값 자체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 n이 3이었으니까 플러스 3x 여기가 2 되는 부분 찾으니까 는 2 이렇게 촬영한 거죠. 그럼 여기가 지금 딱 되는군요. 1하고 3 이렇게 건드는 거라서 요건 좀 n이 3일 때 성립합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n이 4일 때를 알아본다면 여기 꼭대기 좌표가 4가 되는 거겠고 그렇다면은 0, 4 이렇게 되는데 이제 2 되는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에다가 또 역시 2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 건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제 근위공식 형태가 되는데 간격이 좀 더 크네요. 이것도 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였고 n이 5가 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0, 5 되겠고 여기 좌표가 4분의 2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 4, 16 되는 부분들이 여기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죠. 여기 앞쪽에 2 되는 부분 너무 작은 거니까 되겠습니까? 이런 또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식을 좀 열심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좀 5x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가 4 되는 부분들을 알아보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이꼴 채로 이렇게 되니까 만나는 근이 1, 4가 되는 거니까 간격 자체가 3이나 되죠. 됐습니까? 간격 자체가 3이 된다는 얘기는 절반보다 좀 큰 거니까 문제의 조건에 어긋나는. 그러니까 이거 좀 잘못했죠.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것은 이제 한 개다라고 해서 살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호. 그래서 기억 니은 맞습니다라고 답해가는 내용인데 이거 은근히 시간 걸리겠는데요. 5개 이렇게 될 때 제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설명했어야 되나요? 근데 n에 따라서 그래프 그 간격 자체가 좀 달라지는 거니까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게 좀 설명 좀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좀 더 일반화시켜 간다면 여기 만나는 근을 AB라고 해서 두 근 차를 이렇게 좀 미리 2차 방정식의 활용식을 이용해서 차를 좀 미리 구해가지고 풀어가면 조금은 또 효율적으로 좀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어진 부분들의 뜻파악, 그래프, 그 다음에 여기 또 자연수 이렇게 되는 거에서 나올 수 있는 값들 이런 부분들 이 참수 성질까지 좀 신경 써가지고 학습해야 되는 거니까요. 복습 철저하게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길이가 24인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지름 길이가 12란 얘기인가요? 12 알겠습니다. 호호 길이가 8파이 그러니까 L 이퀄 R 세타 이렇게 되는 건데 8파이 되겠고 그러면 12 곱하기 세타 이렇게 되니까 세타 값은 4 이렇게 3분의 2파이 되는 거예요. 중심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가 3분의 2파이 그럼 이쪽은 3분의 파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반지름 12 수선의 발 이렇게 됐을 때 CH 길이 CH 어이구 이거 그러면 사인 60도 알아보는 얘기가 아니에요. 12 곱하기 2분의 루트 3 이렇게 처리되니까 6 루트 3에서 결과 나오면 되겠고 그 값을 이제 제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36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되니까 108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맨 처음에 그럭저럭도 부채꼴과 관련된 공식 물어보는 건가요? 그죠? 삼각함수의 정의 이런 부분들 좀 담겨 있는 이렇게 반원 그려져 있다고 해서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침착하게 문제 읽어가면서 주어진 뜻을 이렇게 메모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수성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원위점 a, b에 대해서 주어진 식의 최대값을 fr이라고 했을 때 다음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위점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뭐 r제곱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때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절대값 a의 제곱, 절대값 b의 제곱 이런 형태로 좀 생각을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산술기합평균을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이제 A, B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에다가 뭐 R제곱을 쓰면 되겠고 2를 좀 나누면 되는가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A, B의 절대값의 최대값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FR이라는 것은 R에 2분의 R제곱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때 이제 문제 풀이에서 F4를 구해달라는 이야기는 4의 2분의 R 4제곱인가요? 16? 와 이런 건가요? 그러면 뭐 로그 2의 16제곱 이런 형태로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16이 문제의 정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일단은 오래간만에 산술기합평이 나온 건가요? 제곱 형태, 뭐 합 형태하고 나중에 곱 형태라는 사실들 이런 걸 좀 이제 떠올려서 산술기합평균을 연결시켜가는 것이 또 풀이 핵심이니까요. 주어진 내용들 조금은 좀 신경 써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3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두 지수함수, 로그함수하고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겠습니다. AB를 또 지름을 원의 중심의 Y좌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리고 넓이가 또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두 그래프가 똑같이 산만큼 평행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개의 그래프를 다 Y축의 의미방향으로 산만큼 평이동시켜서 Y는 이퀄 AX제곱, Y는 이퀄 로그 AX 이렇게 해서 풀이를 진행해가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 방법이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풀이도 좋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그러니까 평행이동 되어 있는 거랑 원래 함수랑도 큰 지장 없이 문제 풀이를 해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풀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두 개 이제 이렇게 Y는 이퀄 X를 중심으로 해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겠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부분 이렇게 좀 그어가지고 만나는 이런 점을 해서 이제 우리가 좀 지름으로 하는 원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중심의 y좌표가 2분의 20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평행이동을 해서 2분의 21을 해서 빼기 3을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2분의 15가 되겠죠. 이게 이렇게 평행이동한 것은 이제 중심의 y좌표가 2분의 15가 되겠고 이때 이제 장점이 이게 y는 이퀄 x니까 x좌표까지도 이렇게 자동으로 다 나왔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주 이제 효율적으로 둘이 이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y는 이퀄 x 대칭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처리해 갈 수가 있겠죠. 넓이 자체가 이게 또 제곱형 부분들이니까 루트 2분의 13이라는 얘기인가요? 반지름이 요걸 좀 제곱해 하게 되면 2분의 13제곱이 169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장점은 저기 마이너스 x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간격을 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죠. 지금 요거에도 절반 지름으로 그냥 할까요? 지름으로 곱하라 해도 뭐 근데 중심에서부터 처리하는 게 더 좋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석하는 게 좋은 거니까 어쨌든 지금 주어진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주는 건가요? 우리가 A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길이가 A 루트 2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서 뭐 지금 이렇게 반지름이죠. 반지름 형태 이 부분들이 이제 루트 2분의 13 이렇게 좀 처리했다고 생각해 주게 되면 A 값 자체가 이제 2분의 1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무슨 얘기냐? 이곳에서부터 2분의 13, 2분의 13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하게 되면 이제 만나는 좌표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요 아래쪽 좌표를 구했다면 2분의 13을 빼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1이 x좌표는 더하게 되는 거죠. 2분의 13, 2분의 15 더하기 13을 28이 된 거죠. 그럼 14, 여기가 그러면 또 1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렇게 좌표를 좀 알아갈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기울기에 마이너스 1 되는 부분들하고 됐죠. 네, 삼각형의 도형 모양 이렇게 신경 써서 반지름 주어진 거하고 연결시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아래쪽 이제 로그 구했으니까 로그 그래프로 하면 되죠. 뭐 로그 그래프에 14를 대입해주면 1입니다라고 처리했으니까 이 밑에 해당하는 a 값이 얼마다? 14다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냥 구하게 되면 이제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런 요소가 좀 담겨 있는데 기울기 마이너스 1도 도와주는 요소고 똑같이 평행이동이 좀 y방향으로 산만큼 되어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산만큼 평행이동시켜서 기본 형태의 그래프를 모양을 만들어서 서로 이제 역함수 관계에 있는 부분들이니까 중심 좌표 이렇게 구해간 부분들도 평행이동에 나온 부분들이 좀 더 쉽게 좀 대처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기울기가 또 이게 수직 관계에 마이너스를 돼 있으니까 반지름 주어진 부분들도 평행이동 이제 통해서 이렇게 좌표 자체를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담겨 있으니까요. 주어진 식의 특징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좀 잘 살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좀 더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겠습니다. x값의 범위가 0부터 18까지 주어졌을 때 탄젠트 그래프죠. 값이 또 y값의 범위 주어져 있네요. 모든 정수 x값을 물어봤습니다.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인데 12분의 파이로 이렇게 좀 나누기 형태가 되는 거니까 12 이렇게 틀어서 이제 주기가 12 형태가 되는 거네요.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가게 되면 주기가 10이라면 이제 이렇게 처리했을 때 마이너스 6에서부터 6까지 부분에서 이제 뭔가 결과물을 얻어내야 되겠죠. y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면은 이게 y 마이너스 2 y 플러스 이렇게 처리돼서 y 값의 범위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y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주어진 부분들을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루트 3까지 가미되는 거니까 탄젠트 12분의 파이 x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은 루트 3분의 1보단 크고 루트 3분의 2보단 작습니다 라고 해서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루트 3분의 1 되는 부분들이 그럼 6분의 파이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이건 안 되고 마이너스 1이 좀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루트 3분의 2 4분의 파이 부분들이 여기 4분의 파이 부분들이 여기 지금 4분의 파이가 지금 실제 숫자는 3이잖아요. 그죠? 1, 2, 3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이제 1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1보다는 조금 큰 숫자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4 돼서 3분의 파이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런 형태니까 루트 3보다는 좀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주어진 범위에서 마이너스 1, 0, 1, 2, 3 이 형태가 좀 답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제한 변역 자체가 0보다 크고 18보다 작다 이렇게 됐으니까 마이너스 1은 좀 안 되는 거고요. 0, 1, 2, 3이 좀 제한 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주기가 12니까요. 12를 더하니까 11, 12, 13, 14, 15 이렇게 하나를 구하고 이제 주기만큼 이제 더하기해서 그 다음 값을 구해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 범위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제한 변역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더하기 해가면 되겠습니다. 50에다가 1, 2, 3, 4를 또 더하기니까 15가 있겠고 위에 또 더하기니까 6 이렇게 있는 거겠죠. 그럼 이제 65에다가 또 6을 좀 더하겠으니까 결과는 뭐 71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탄젠트 그래프 이렇게 조절했을 때 그래프를 뭐 옆에다가 뭐 더 이렇게 많이 그리지 말고 하나를 좀 잘 그려서 주기 형태로 좀 표시하면 되겠고 그래도 생각해야 될 만점이 많은데요. y 값의 범위를 구해서 함수를 또 대입해서 또 이렇게 값을 또 구해가야 되는 이런 좀 절차를 좀 거쳐가면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요. 연습을 좀 충분히 좀 잘 해둬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10 이하의 두 자연수 AB에 대해서 fx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지수 방정식 형태로 또 fx가 올라가 있는데요. 서로 다른 또 세 실근을 갖는다. 순수한 개수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fx부터 좀 조사 좀 해볼까요? 주어진 그래프를 한 방에 다 그리기 힘들다. 일단은 뭐 그러면 절대값 아래에 있는 부분들 이제 평행이동을 이렇게 해서 그려가면 되겠죠. 지수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좀 그려가는 내용이 되겠고요. 꺾어 올려야 되는 거니까 이게 a만큼 평행이동이 돼서 다시 이제 꺾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 값이 a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꺾어져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이 나온 결과 자체를 또 b만큼 또 평행이동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가 좀 b가 되겠고 중간에 또 이렇게 이건 여기가 a 플러스 b가 되는가요? a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해서 꺾어져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해서 최종적인 fx 그래프 모양을 대략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은 2의 fx 자체를 좀 t로 치환해서 좀 식을 좀 살펴볼 수 있는 방정식이 나와 있죠. t제곱에다가 46, 24t가 되겠고 여기 128인데 64, 2에다가 30, 64, 2가 맞나요? 그쵸. 그 다음에는 그러면 64, 2 이렇게 처리되겠고 32, 4 이렇게 되는가요? 됐습니까? 이런 형태 32, 4도 또 안 되는데요. 16, 8이 되나요? 와, 16, 8 이렇게 되는 거군요. 어쨌든 128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 그렇게 된다면 2의 x t 값이 이제 2의 fx 이렇게 되는데요. 뭐 8하고 그다음에 2의 fx 이렇게 된 부분들이 16 이렇게 풀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fx는 3 또는 fx는 이제 4를 좀 풀어가라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근이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뭐 3개가 들어가는 얘기고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이렇게 갖는 내용을 좀 상상해 달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뭐 그러면 아까 그 그래프 주어진 부분들에서 3, 4를 그었을 때 근이 3개가 나오는 부분 좀 상상해 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B에다가 지금 이렇게 A 플러스 B에서 이렇게 좀 그려져 갔는데 그리는 방법은 그러면 이제 3, 4를 긋는 게 차이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 값이 3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다 뭐 4 이렇게 그으면 되겠죠. 여기다 A 플러스 B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B 값이 순서상에서 3이 돼 있을 때 A 플러스 B 이 부분들이 4가 되면 안 되잖아요. 1은 안 되는데 2가 되게 되면 뭐 뒤쪽 잡히고 5가 되는 거니까 다 되겠죠. 그러면 3에다가 쭉 내려와서 B 값이 3인 상태에서 4, 5 이렇게 해서 다 된다는 얘기잖아요. 10까지 그죠? 10 이하의 자연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일단은 9개가 생기는 거예요. 9개 이렇게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은 또 뭐가 있겠죠? 그래프 모양을 좀 이렇게 그려봤을 때 이 부분들이 4가 되게 되면 이렇게 좀 3 이렇게 그릴 때도 1개, 2개, 3개, 3개 근이 생길 수가 있겠죠? 1개, 2개, 3개 이렇게 되는 것처럼. 됐습니까? 그럼 이제 A 플러스 B 값이 4가 되는 그런 내용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을 좀 상상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B 값이 근데 여기 차이가 요게 좀 요게 B에 해당하는데 B 값이 3이 되면 안 되잖아요. B 값이 3이 되면은 이 부분이 이게 좀 같아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럼 B 값은 3은 안 되겠고 B 값이 1이라면 A 값이 3이 돼야 되겠고 B 값이 2라면 2가 되는 이런 부분들 네, 두 개를 좀 더 상상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에서 두 개의 근이 또 더 얻어져 가겠죠. 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순서상 11개를 만들 수 있겠다 라는 뜻의 문제가 이 문제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신경 써야 될 요소들 일단 그래프 개형들을 좀 그려서 나중에 무엇을 풀어야 될지 준비를 해야 되겠고 지수방정식은 큰 숫자만 좀 당황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3, 4라는 부분들 이제 그래프에다가 3, 4를 이제 표시해 가는데 B 값이 이제 근이 3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2개 되는 부분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3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정분선 형태가 이제 4 되는 부분들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숫자 자체가 또 자연수로 되어 있고 차이가 1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중간에 뭐 실수 이런 부분 생각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나마 좀 자연수 이런 형태로 좀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어느 정도는 좀 쉽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일단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잘 그려가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인 원 위에 A가 2, 4분면에 있습니다. 극세타라고 했을 때 여기를 지나고 여기 만나는 점 C 그리고 쭉 가서 만나는 점 C라고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또 접선이 X축하고 만나는 점을 D 접선을 그어서 이제 D하고 E 좀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부채꼴에서 뺀 부분의 B값 좀 넓이를 또 넓이를 S1, S2 이쪽이 S1 이쪽 조그만 부분 S2 근데 나중에 좀 더하게 한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세타가 2, 4분면 형태라서 변길이 표시할 때 이제 부호 자체가 좀 우리가 좀 계산하는데 좀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센스 있게 풀려면요 똑같은 그림을 그려가면 됩니다. 대신 세타 부분 그림 좀 찌그러졌는데요. 어쩔 수가 없죠. 그냥 세타 부분들을 1, 4분면 되게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좀 그럴싸할까요? 이렇게 됐습니까? 세타 부분들 만나는 부분들에서 이제 접선도 이렇게 좀 긋고 이렇게 가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여기 A 부분들, 여기 이제 C 부분들, 여기 D, 여기 뭐 E 이런 형태로 해서 B끔 이렇게 넓이, 그 다음에 이렇게 넓이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가면 조금 더 효율적인 연산을 처리해서 풀 수가 있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왜냐면 이제 반지름이 1 이렇게 됐으니까요. C점의 이 높이 자체가 탄젠트 세타 이렇게 처리해서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직각삼각형 이렇게 됐으니까 D점 좌표는 아이쿠 코사인 세타 분의 1이네요. 역수 형태라 역수 형태라도 좀 불편하긴 하네. 그래도 됐고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 A2 길이 이런 부분들도 여기가 각도 세타에 세타 아이고 여기도 또 역수네요. 여기 90 세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거꾸로 되지만 어쨌든 뭐 탄젠트 세타 분의 1 이런 형태에서 변길이 표시가 좀 쉽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다면은 큰 삼각형에서 나중에 삼각형 두 개를 합하고 삼각형 ODC하고 삼각형 ODC하고 삼각형 OAE하고
ODC 맞나요? ODC 이렇게. 여기 또 더한 다음에 이제 부채꼴 넓이를 빼면 되죠. 반원 넓이를 이렇게 좀 빼게 되게 되면 S1 더하기 S2 이렇게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변 길이 곱하기 높이 탄젠트 코사인 세타분의 2분의 1은 있고요. 코사인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사인 세타 처리하면 되겠고, 이건 밑변 길이가 1에다가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분의 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부채꼴의 넓이 그럼 어떻게 되나요? 2분의 파이 알죠?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 4분의 파이인데, 2분의 파이. 예. 여기 2분의 파이가 튀어나왔으니까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답 모양을 이쁘게 좀 잘 써야 되는데, 코사인 제곱돼서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빼기 2분의 파이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자, 이게 이제 1사분면에 있을 때 형태의 답이 되는 거고, 요거 이제 2사분면을 가게 되면 값들에서 이제 코사인 세타 값이 음수가 되죠. 근데 이제 여기 제곱했으니까 요건 상관없이, 자, 답 모양으로 갔을 때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세타 처리하면 되겠고, 자, 여기가 문제입니다. 사인 세타는 2사분면 돼도 부호 상관이 없는데 코사인 세타 값이 2사분면 음수가 되죠. 그래서 2사분면 각으로 표시했을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코사인 세타 이렇게 처리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양으로 계산돼 가는 부분이라서 넓이 형태 표시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요것만 이렇게 좀 고려해서 풀게 되면 사인, 코사인 제곱은 1번이 좀 불안답이 되겠죠. 이게 좀 답을 해서 찾아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냥 애초에 이제 2, 4분면 놓고도 풀 수 있는데, 이제 좌표로 표시된 거 삼각함수 값하고 그 다음에 좌표 자체가 이제 2, 4분면에서 길이 자체가 또 양수가 돼야 된다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연산하다 보면 계산하기에 자꾸 실수가 좀 많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좀 제시해 주는 것처럼 1사분면을 풀어놓고 세타 값이 이제 2사분면 값이라서 코사인 세타하고 탄젠트 세타 값이 음수라는 사실들, 이걸 좀 잘 적용해서 2사분면 형태로 좀 적용해 가면 좀 쉽게 접근 가능한 거니까요. 제가 제시해 드린 이런 아이디어들을 좀 생각해 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18번 시작합니다. 함수 fx에 대해서 절대값 한 그래프, 역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x1, x2라고 하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프를 좀 그려서 뜻 파악을 좀 진행해야 조금 더 수월하게 좀 답을 좀 구해갈 수가 있겠죠. 주어진 그래프 루트 2의 x선 그래프 형태니까 평행이동 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좀 평행이동 쭉 해서 좀 내려올 텐데 4까지 좀 내려오겠죠. 근데 절대값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꺾어져서 올라가야 되는 거겠고, 주어진 부분들이 0 되는 좌표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2의 제곱 형태가 되려면 x값이 4가 되는데요. 그럼 4까지 좀 이렇게 만나는 점이 되겠고, 4만큼 또 올라가겠고, 그래프 그려져서 좀 꺾어져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해서 그래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좌표가 4고 4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fx의 절대값 된 그래프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원래 함수의 역함수를 그리게 되면 이제 원래는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였는데,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이제 y 이퀄 x 대칭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만나는 좌표도 이렇게 좀 요 점이 이제 원래 함수하고 이제 역함수가 만나는 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이게 꺾어져서 4,0 되면 0,4 되는 거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좀 그려져 가겠죠. 그러면 여기 만나는 좌표가 이제 x1이 되겠고, 이쪽 좌표가 x2 이렇게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x2 좌표는 이제 x2, y2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x2하고 y2는 또 같다는 사실들도 좀 기억해 가면서 찬찬히 좀 문제의 뜻을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달라 하는데 x1 좌표가 0보다 작습니까? 여기 이제 0,4를 지나면서 증가하는 형태에서 이제 역함수 형태로 그려져 가야 되는 거니까 x1이라는 부분들은 0보다 작은 쪽 맞습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좌표는 x2-x1 니은 부분들에 이 지금 보니까 y2를 x2를 이렇게 고쳐서 살펴가야 되는 그런 내용 같죠. 니은 부분들은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겠고요. x2가 이제 양이니까 여기 좀 하나 소거가 되겠고, 그러면 x2-x1 이렇게 되면 x2 이렇게 쳐야 되는데, 요거 좀 이항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이항이 약분되지는 거잖아요. 그죠? 와, 그러니까 이제 x1 좌표가 0보다 작습니까? 거의 똑같은 질문을 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 당연히 맞는 내용. x2하고 y2가 같다는 사실을 좀 정확하게 좀 잘 살펴야 니은 부분을 수월하게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하고 x2 사이에 여기 좀 x2 좌표가 이렇게 좀 돼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 사이에 ab가 좀 좌표를 주어져서
와, 이런 질문은 또 뭔가요? 와, 상당히 좀 화려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그래프의 뜻하고 그래프 모양하고 이런 부분들 좀 더 좀 살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일 때 여기 이제 4,0 이런 지점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x2 좌표가 좀 더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내용들, 쭉 올라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x2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이 사이에 뭐 이렇게 a점 좌표, b점 좌표가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일단은 중요한 부분들만 좀 확대해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주어진 문제를 보니까 뭐 3분의 a 플러스 2b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3분의 a 플러스 2b 이런 부분들은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2 더하기 1분의 2b 더하기 1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a, b를 2대 1로 이렇게 2대 1 레벨하는 이런 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점 좌표를 좀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뭐 좌측에 있는 부분들은 함수에다가 대입한 거죠. 함수에다가 좀 대입한 거니까 일단 식 자체는 2의 2분의 1에다가 3분의 a 플러스 2b 이런 형태로 보면 되겠고 우측에 있는 4 플러스 4를 이제 이항시켜서 이렇게 좀 써놔야 되겠죠. 그래 이제 함수에다가 좀 대입한 모양 형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측에 있는 4부분을 이항시켜 놔야 되겠죠. 아, 근데 그 다음에 또 이게 뭔가요? 주어진 질문들은 이제 곰곰이 좀 잘 생각하면서 써야 되는데 x2-4는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x2 이렇게 좀 쓰면 되겠고 그 다음 부분들은 뭐 3에 a 더하기 2b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부분들은 살짝 좀 이항시켜서 -4 이렇게 좀 써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부등호 부분을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x2 부분들, 여기 부분도 또 x2-4 처리되는데 요건 이제 y2-0 이런 형태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모양을 좀 보면 좀 그럴싸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 부분들은 이거 어떻게 한가요? 이건 뭐 이항시켜서 보면 되겠죠. 3분의 a 플러스 2b 이렇게 또 빼기 4 하고 이제 뭐 분자 있는 부분들 그대로 써서 2에 2분의 1에 3 플러스 a 더하기 2b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런 모양으로 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이게 이제 여기 3분의 a 플러스 2b가 이제 이렇게 내분점 모양 형태가 되어 있고요. 여기 좌표가 4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이제 x 좌표 차이 형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요걸 이제 대입하는 함수가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됐습니까? 그런 함수값 써져 있고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요게 이제 그럴싸하게 써요. 3분의 a 더하기 2b 빼기 4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요게 이제 f 3분의 a 더하기 2b가 되겠고 f4는 0이 되는 거죠. f4 이렇게 f4는 0이니까 이런 형태로 좀 써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는 그래프 부분에서 여기 4,하고 이렇게 연결한 게 기울기란 뜻이 되겠죠. 기울기란 뜻이 되겠고 오른쪽은 여기 이제 x2-4 부분들하고 이제 y2-0 이렇게 처리된 이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4,0 부분하고요. x2 부분들하고 요게 x2, y2 이 기울기가 되겠죠. 기울기. 됐습니까? 지수함수가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증가함수 형태에서 아래로 볼록이라는 형태가 되니까요. 오른쪽 기울기가 좀 더 크다 이런 뜻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좀 어떻다. 맞습니다라고 좀 답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 정답은 뭐 기억니은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석을 해드렸는데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너무 어려운데요. 자, 주어진 부분들 갑작스레 등장한 a 더하기 2b라는 부분들이 내분점 형태로 좀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 이제 내분점 형태로 좀 해석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중요하겠고요. 그거를 이제 함수에다가 좀 대입한 거라고 좀 판단해가는 이런 과정도 필요하죠. 그다음 이제 함수 형태를 하려면 이제 우변에 있는 이제 4부분 이항까지 시켜가지고 철저하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들을 좀 이제 백에서 나눠가지고 됐습니까? 와우. 이 좀 쉽게 생각하면 뭐 그냥 기울기 구한 건데, 그죠? x2-x1분의 y2-y 이런 형태인데 그게 이제 주어진 또 숫자 4하고 그때부터 이렇게 연기되었을 때 이게 좀 쉽지 않게 좀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주어진 부분들이 이제 철저하게 원래는 이게 수 안에 있는 시험 문제 유형이라보다는 우리가 조금 이제 수투를 공부하고 나서 평균 변화율 뭐 이렇게 공부를 좀 하고 나면 많이 등장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왜 학교에서 이제 이거 모의고사 문제를 갖다 끌어 쓰면서 낸 부분들. 근데 뭐 1학년 과정에 직선 공부해 가면서 뭐 2점 사이 기울기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있으니까 뭐 나왔다고 또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상당히 애매한. 어쨌든 좀 우리가 식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까탈스러운 문제니까요. 주어진 그래프에서 2점 사이 기울기를 이제 교묘하게 처리한 그런 부분들이니까 제가 설명한 부분들 정확하게 좀 학습해 가지고 확실하게 학습 잘 해 가시기 바랍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A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y는 1이 두 그래프 만나는 점 AB, 마이너스 1이 만나는 점을 CD라고 하겠습니다. 주어진 부분에 범위도 있을 때 밑이 3A라는 부분들은 요건 밑이 1보다 크고 A 부분 이제 밑이 1보다 작은 그런 형태니까 그래프 모양하고 연결시켜서 좀 생각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프를 쭉 이렇게 그려갈 때 이를 중심으로 해서 3A 부분들 이렇게 뭐 증가하는 형태가 그려지면 이런 부분 좀 감소하는 형태로 그러면 되겠죠. 로그 A의 X, 로그 3A의 X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Y는 1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 점 되어 있을 때 여기가 A, B 이렇게 좀 처리가 되어 있죠. 선분 AB를 1대 3으로 외분하는 좌표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아이고 재밌는데요. 지금 이제 여기에 1이 되는 거니까 이 만나는 좌표 자체가 여기가 A가 되겠고 여기 좌표 자체가 3A가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A, 3A 이렇게 처리되는 상태에서 1대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어이쿠 이게 좀 Y축과 만나는 점이 되가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0,1입니다 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 점들 이렇게 찾게 되면 되는데 이때는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뭐 여기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되니까 A분의 1이 되겠고 여기가 3A분의 1 이렇게 되는 이런 X좌표가 되가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뭡니까? 직사각형이 되라 이런 얘기면은 이 좌표가 좀 같아져야 되겠습니다. 그죠? A값하고 3A분의 1 이런 부분들이 좀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면 뭐 3A제곱 A제곱 이렇게 처리해야 되죠. A제곱은 뭐 3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A값은 그러면 가볍게 루트 3분의 1입니다 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AB 길이하고 CD 길이 이렇게 될 때 CD 길이가 더 클 때 A값의 범위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AB 길이를 구하게 되면 3A에서 A를 빼는 거니까 뭐 2A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되겠고 CD 길이를 구하게 되면 A분의 1에서 3A분의 1을 좀 이렇게 좀 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는가요? 3A를 통분하게 되면 2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해서 결과를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2는 좀 이렇게 소거가 되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A제곱이 3분의 1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값은 뭐 루트 3분의 1보다 작다라고 좀 답을 구해가면 되겠죠. 자, 근데요 맨 처음에 A값 자체가 3분의 1보다 큰 곳에서 정의되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A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해주면 요 앞에 이제 3분의 1을 좀 붙여서 이렇게 붙여서 답을 좀 구해가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빠뜨리면 또 틀리는 부분이 되겠죠. 됐습니까? 주어진 부분들은 뭐 그래프만 좀 그려서 y는 1 그어서 만나는 점들 역시 y는 이꼴 마이너스 1을 그어서 만나는 점들 좌표만 또 가볍게 좀 그리고 어려운 내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좀 표시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돼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로그 그래프 뭐 두 개 뭐 겹치게 그래서 좀 해야 된다라고 해서 뭐 겁먹지 말고요. 차분하게 대처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 양수 AB에 대해서 fx가 a sin b분의 파이 x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주어져 있고 x값이 18까지 좀 범위 주어져 있습니다. 길이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4인 직선 만나는 거 작은 거 a좌표 b라고 되어 있습니다. a값 b값 이렇게 좀 만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다. y축하고 만나는 점은 c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요. 이건 뭐 좌표가 y좌표니까 0,4 이렇게 되는 거겠죠. 0,4 이렇게 되는 부분들인데 y는 4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 이게 좀 y는 4가 좀 이렇게 만나는 점이군요. 평행선 그어서 만나는 점을 EF 이렇게 됐습니다. 됐습니까? 수선의 발 t에다가 알겠습니다. 그 A점 만나는 거랑 연결해서 이렇게 EF 그래프 모양 쭉 되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각형의 넓이가 49가 되고 1대 6으로 내분한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그런 내용 알겠습니다. 이제 B점 좌표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어떻게 이용하죠? 직선의 기울기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되니까 이쪽 길이를 모르면 K, 이쪽 길이를 모르면 2K 이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의 지금 넓이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삼각형 여기가 B, D, 여기가 B고 여기 A죠. 아이고, 자배 표시도 잘 안 됩니다. 여기 좌표 여기 만나는 C고 A는 중간에 만나고 여기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CD 넓이 자체 그렇게 되면 이게 좀 넓이 자체가 이제 K제곱이 되는데 이게 이제 49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K 값이 7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길이 자체는 이제 14에다가 이 부분이 뭐 7입니다 라는 그런 형태를 좀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뭐 B점 좌표를 알아갈 수 있느냐 물어봤는데 이때 C에 해당하는 좌표 자체가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0,4 이곳에 되니까
14만큼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좌표 자체는 뭐 14컴마가 되겠고, 그 다음에 7만큼 감소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라고 해서 B점 좌표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좀 A점 좌표 이렇게 물어봤는데, A점 좌표는 그 다음에 이제 닮은 B가 또 이렇게 있죠. 1대6 이렇게. A는 2F를 1대6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요거는 또 요 모양을 좀 이렇게 좀 잘 살펴봐서 이렇게 그으면 되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16 이런 형태의 B 모양 형태로 좀 되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 이 간격이 되는 건가요? 이 간격이 되겠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큼도 가면 되는 거겠고, 요거는 뭐 한 칸 내려가면 되죠. 그러면 2,3입니다라고 해서 A점 좌표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또 주어진 시기에 이제 AB 값을 좀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뭐 단위원을 좀 이렇게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위쪽에 그은 선 부분들이 이게 좀 여기 그은 선 부분이 이게 좀 3이라는 선이었잖아요. 또 이게 또 이렇게 만나는 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좌표가 또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이런 선들이니까, 원래 그래프 부분에서 이제 똑같은 절대값 갖는 선에서 만나는 이게 처음 만나는 부분들, 이게 이제 A에 해당하는 각에 해당하겠고, 그 다음에는 주기의 절반 형태 지나서 만나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B점에 해당하는 내용, 대칭구조니까 간격 차이가 파이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주어진 부분들에다가 지금 B점 좌표가 이게 14,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주어진 부분들에 대입을 해주니까 B분의 14파이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X에다가 그 다음에 또 2를 좀 대입하게 되면, 그러니까 B분의 2파이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게 B분의 12파이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간격이 이제 파이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 값은 12 이런 부분들을 얻어갈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함수식 자체가 A에다가 쌓인 B 값이 12분의 파이 X가 되는데, 가령 뭐 A점 좌표를 대입해주면 A 값이 지금 2,3이었으니까 2를 좀 대입하면 결과가 좀 3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사인 6분의 파이니까 2분의 A 값이 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A 값은 또 6입니다라고 해서 A 값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조건, 특히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직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 돼서 이 간격 자체가 이제 2대1 이런 부분들, 길이 B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거하고 이제 넓이하고 연결시켜간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에서 해결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몇 대 몇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다음 좌표 이제 하나하나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이용해서 풀어가는 이런 방법들, 원래는 이제 삼각함수하고 직선하고 관계가 이게 풀이가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하고 주어진 정보하고 어떻게 연결시켜 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메모해서 다음에 또 좀 응용 문제 될 때도 쉽게 풀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잘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건 21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성고시오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fx가 a의 x승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다음 방정식 실근을 갖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부분들은 a의 2x승,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a의 마이너스 2x승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여기는 a 곱하기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 처리되겠고,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2 처리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뭐 유리식 모양 형태꼴 이렇게 돼서 역수 모양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뭐 우리가 a의 x제곱 더하기 a의 x제곱분의 이렇게 쓰는 게 더 좋나요? 이런 부분을 뭐 t 이렇게 치환하게 되면 주어진 앞에 부분들은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여기는 at, 여기는 뭐 개수에 이렇게 a 값이 많이 써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좀 소호가 되는 거니까, t제곱 마이너스 at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일은, 이 부분들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산술기압형을 하게 되면 이제 2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돼서 t 값이 항상 2보다 크가 났습니다 라는 내용 좀 생각해 가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주어진 부분들이 실근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참수를 그렸을 때 이제 대칭축이 t 값이 이제 2분의 2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대칭축이 2보다 이제 크냐 작냐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a 값의 범위로 해야 되겠죠. a 값의 범위 자체가 4보다 크가 났다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2가 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처리해 되는 거니까, 이때 이제 근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때는 판별식을 조사하면 되겠죠. a제곱 어떻게 되나요? 4배의 a제곱 마이너스 4의 0보다 크가 나갔다 이렇게 처리해 되는 그런 내용.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3a제곱 마이너스 16에서 0보다 작가 나왔다 이렇게 처리해서
식을 세워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처리되면 A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16보다는 작아야 되겠고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칭축이 이제 2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얘가 2가 있는데 대칭축이 2보다 작은 형태가 되게 되면, 근데 이제 2보다 큰 곳에서 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프만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2를 대입했을 때 결과 자체가 0보다 좀 작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주어진 식에 2를 좀 대입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a제곱 2가 대입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a가 되겠죠?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4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게 이제 0보다 작습니다라는 그런 형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죠, 이거. 그럼 이제 a 값의 범위가 그럼 어떻게 되나요? 3에다가 마이너스 3 플러스 이런 형태로 해서 근위공식 형태로 좀 가는 범위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른쪽에 범위를 이렇게 쓰나요? 9 마이너스 4에서 이제 5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A 값 자체가 4보다 좀 작은 곳에서 풀이한 거죠. A 값이 4보다 작은 곳에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A 값의 범위는 3 마이너스 루트 5보다는 크고 4보다 작다 해서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범위가 좀 연결되겠네요. 이렇게 연결되가는 거니까 전체 범위를 좀 논하게 되면 A 값은 3 마이너스 루트 5보다 크고 3분의 16보다 작거나 같다 찾아지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은 우리가 A 값이 지금 1이 되면 안 되는 거였죠. 밑이 1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이 범위에서 1을 좀 이렇게 빼게 해서 최종 답을 요걸 좀 표시해서 답을 해가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 뭐 치환 형태로 해서 2차 식으로 좀 살펴가는 부분들, 우리가 좀 학습하다 보면 이제 당연히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이제 근하고 연결시켜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요소가 있는 조금 까탈스러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함수 표현으로 돼 있어 가지고 좀 낯설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뭐 가볍게 좀 식을 쓰면은 이제 무슨 형태의 문제인지 알게 되는 거니까 너무 당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제 T 범위 생기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지켜야 될 항목이니까 절대 잊으면 안 되겠고, 이때 이제 1학년 과정에서부터 나왔던 거 대칭축 이런 형태에서 대칭축보다 큰 쪽에서 생길 때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할 부분은 이보다 큰데 대칭축이 그보다 좀 작을 때 이렇게 좀 나눠서 풀이한다는 사실들 기억해 가면서 학습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다시 생각해봐도 꼼꼼해야만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니까요. 복습을 좀 철저히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1번 수능고 마지막 문제. 끝까지 좀 우리를 좀 괴롭히는데 학습 정확히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에도 우리가 좀 신경 써서 풀어야 될 문항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또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계기도 되길 바라면서 수성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